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요, 알레프 개인 스토리 응답기 버터플라이 문학 평론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 남자 목소리 못 냄. 그걸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남자같이 내보긴 내볼 건데 못 내. 복도 끝에 있는 감방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통신기기가 놓여 있었다. 마르고 키가 큰 인형 하나가 등을 구부린 채 홀로 이 현대 요새에 앉아 오래된 전화 무선 전북이 축음기가 울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색 전화기. 3인격 목소리 진짜 쉽진 않지. 검은색 전화기 한 대가 감방의 왼쪽 끝에 걸려 있었다. 저렴한 녹슨 금속으로 이루어진 케이스가 씌워진 이 전화기는 1977년에 국가 푸쿠오카회와 당국이 준 선물이었다. 이것의 연영이 어땠는지는 상상할 수 없지만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원형의 복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알레프 가차 결과는요 60차에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반천장에 쌓여있었어. 이것에서 기본적으로 그 쓸모없는 학회와 지겨운 권력에 관한 나쁜 소식만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난 이것을 관료주의의 메가폰이라고 부르겠어. 와, 그냥 검은색 전화기를 푸쿠오카와 연결된 검은색 전화기를 이것을 관료주의의 메가폰이라고 부르겠어 하는 것부터 약간 정신병 같아. 정신병 올 것 같아. 아, 이런 관념주의자. 그렇게 부르는 건 상관없지만 그건 이데아론에 대한 곡해가니까. 항상 그래서는 안 돼. 이상주의자. 이념의 일부만 파악하고 멋대로 왜곡하고 이용하면 안 된다고. 갈색 전화기. 그것은 방 오른쪽에 걸려 있었다. 잠시만요. 제가 조금만 더 옆으로 갈게요. 예스럽고 우아한 목재 케이스에 마도학자 고유의 비틀린 무늬가 새겨져 있었는데, 우리 좀 재건 높으신 분들 보면은 좀 어지러운 무늬들 있잖아. 그거 말하나봐. 일부 마도학자의 민간 조직이 가끔 편지 대신 이것으로 연락을 취해오곤 했다. 그것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 카밀라 교도소와 재건이라 불리는 민간 조직은 그야말로 이론을 형상화한 최고의 형태야. 너와 그 이론은 너무 급진적이야. 이건 맹목의 시대적 우화라고 부르겠어. 은색 전화기. 진짜 미쳤네. GPT 정보 오염된 소리 하고 있대. 시대를 앞서가는 외형의 차가운 금속의 질감을 가진 이것은 마도학자와 과학기술이 독특한 결합을 이룬 것으로 신호를 송수신할 때마다 케이스가 진동으로 낮게 울부짖었다. 이것의 공예는 라플라스라고 불리는 마도학 과학 연구소의 작품이야. 아, 라플라스랑도 연결되어 있으셨어? 그래. 하지만 그 위에 이상한 기조를 더했지. 신호가 그 작은 회로의 속에서 길을 잃게 만들어 최종적으로 그것의 출처를 찾을 수 없게 해. 우리의 방향을 잃은 인생처럼 말이야. 그건 단순히 전화를 한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네 말이 맞아. 그보다 우리는 왜 이곳에서 이 망할 전화기들의 이름을 지어야 하는 거지? 솔직히 이건 우리가 평소에 놀던 그 어떤 말장난보다도 지루하다고. 벨소리가 울리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왜 이러고 있어야지? 우리가 벨소리 기다리는 도중에 지루하니까 그렇지. 삼중인격에 무면의 의사에 교수를 폭행한. 전화기는 기다린다고 해서 울리는 게 아니야.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름다움과 희망이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말이야. 공인된 표현 방식을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해. 게다가 지금은 대체 언제야?
현실에 있는 건지 아니면 기억 속에 있는 건지도 모르잖아. 이것이 우리의 기억 속일 뿐이라면 이 전화는 절대로 울리지 않을 거라고. 넌 끝없는 과거와 미래에 얽매여 있을 뿐이야. 우리 모두처럼 말이지. 조급해할 것 없이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돼. 와, 끊임없이 기다리래. 기다리라고 전형적이고 틀에 박힌 반연극 하나 완성이네. 주연 이상주의자 자이르, 일막 한계 초월을 추구하는 인간. 우리의 주인공 알레프는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물질 세계의 원점, 철학적으로 유일한 해석, 그리고 시작도 끝도 없는 개념을 추구했어. 프롬포트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를 언급하는 씹덕기는 뭐예요? 과거의 그는 오만하고 거만해 세상의 지식을 탐하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다고 굳게 믿었어. 그리고 그는 쓴맛을 보게 됐지. 지식을 탐하는 욕구가 한계 초월의 문까지 오게 했는데 그는 문의 열쇠가 세상 만물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았어. 결국 어느 날 그는 망설임 없이 우르보로스의 허물 그리고 유언과 소원을 응축한 것이 집었지. 금지된 약으로 자신의 변연계를 재구축한 거야. 이상한 약을 드신 거예요? 금지된 약이라고 하지만 그냥 평범한 약물일 것 같아. 진짜 이런 맛 리버스에서만 맛볼 수 있지. 비슷한 맛 있긴 있어. 명일방주라고? 그는 생각했지. 난 그것을 찾아 손쉽게 손에 넣었어. 근데 명빵은 현대사를 그렇게 짬뽕하진 않아가지고 완벽히 똑같은 맛은 아니었던 것 같아. 따라랑 따랑 따라랑 따라랑 따랑 따라랑 따라랑 따랑 따라랑. 시끄러운 벨소리. 고요한 실내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격하게 벌어지던 모든 변론이 멈추고 거울의 저편으로 돌아갔다. 근데 우리도 잘 생각해야 리버스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은지 아는데 심의하는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이건 어떤 이야기군. 심의! 불허! 이러진 못했을 것 같아. 우리나라도 1챕터 2챕터만 보고 심의하잖아. 나무 의자에 앉은 남자는 수화기를 천천히 들어올렸다. 여보세요? 아무 곳이나 터치해 나가기. 파트 2. 좋은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언제나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쿠에르 나바카에 계시든 고메스 팔라시오에 있으시든 귀하는 언제나 우쿠바레 회사의 소중한 고객입니다. 침묵이 전화선을 타고 이리저리 퍼졌다. 전화 수화기 맞은편에서 전화 건 사람의 다급한 숨소리가 송신기 속에 산소 입자를 두드려 수화기에 짜증나는 잡음이 일어났다. 엄청나게 세세한 걸 보니 봉구한 거는 아니야. 잠깐! 선생님! 잠깐만요. 제발 전화를 끊지 말아주세요.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 우쿠바레 회사의 의미가 커요. 귀에 거슬리는 잡음. 저희 본사는 바로 고메스 팔라시오의 문학미술관 옆에 있어요. 남반사의 호수면과 홀로 잠드는 숲을 지나면 도착할 수 있는데 분명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불타는 다리는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귀에 거슬리는 잡음. 게다가 신용카드 내역을 보시면 저희 회사의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만 해주셔도 추첨을 통해 트론 왕복 승성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반사의 호수면, 홀로 잠드는 숲, 불타는 다리. 전화 옆의 재수는 고메스 팔라시오에서 비슷한 풍경을 본 적이 없다는 걸 확신했다. 홀로 잠드는 숲? 레콜레타랑 관련이 있나? 그리고 말을 들어보니 그 안에 담긴 수수께끼가 승산표보다 더 가치가 있었다. 그런 회사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쪽 회사의 제품을 사본 적도 없어. 분명 저희 회사의 반박 불가 보드게임 로망스어군 너너시 반박 불가 보드게임 을 즐겨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도전적 우연성과 유물주의의 위대한 말놀이를요. 아쉽게도 현재 이 게임은 한 사람만 즐길 수 있어요. 현재 개선 중인데 혹시 여러 명이 즐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라던가 언어 게임 마니아라든가요. 주변의 거울과 거울 조각에 죄수의 외로운 모습이 비쳤다. 그는 거울 속에서는 무한했다. 죄수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오! 정말 좋네요. 그럼 이 다음은 기아의 보드게임을 계산하고 업그레이드 해보죠. 의자에서 일어나 오로라가 있는 방향을 시작점으로 각본을 11권 헤러니르와 과학우주선의 결합까지 넘긴 후 16바퀴 도세요. 지시문이 왜 이러냐 진짜. 아니 오로라가 있는 방향이 시작점으로 각본이 11권 헤러니르와 과학우주선의 결합까지 넘긴 후 16바퀴 도래. 살짝 어지러운 건 정상이니 걱정 마세요. 그럼 이제 알려주세요. 거울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거울 속의 시인, 철학자, 의사, 연금술사가 다 같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의미하고 난잡한 혼합체. 이 다음은 각본 수록 부록 2권, 유심론, 우연의 산물의 대조주석표를 확인한 후 보신 걸 표 상단에 그려주세요. 이제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 개선됐어요. 앞으로 게임을 시작할 때마다 거울을 지도 중앙에 세워두기만 하면 돼요. 이거 무슨 게임이야 진짜. 거울이 세계를 확장하고 혐오를 일으키고 무한을 상징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나 리버스 1999랑 비슷한 게임 떠올랐어. 디스코 엘리시움. 아 맞아, 디스코 엘리시움에서 좀 그걸 얻었다 그랬나?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하고. 디스코 엘리시움. 물론 이러한 개선에 가끔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양해 부탁드려요. 정돈된 개편이 아니다 보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게임에 영향을 주는 유물주의 부분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기만 하면 돼요. 술은 적당히 마셔야 한다는 경우.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은 어떠셨나요? 함정 같은 질문이었다. 그건 죄수가 여전히 말의 함정에 갇혀있는지 확인하는 거였다. 영향을 주는 유물주의 부분을 인위적으로 제거한다라. 말장난으로는 충분한 것 같네. 정말 센스 있는 답이네요. 선생님, 반박불가 보드게임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셨군요. 아이씨 진짜 돌 것 같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 뜬금없는 전화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오직 현실로만 객관적인 자아를 채워야 했다. 분명 사고와 변론 속에서 한기 초월의 문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교도소 의사만 선택할 수 있어. 뭐지? 반박불가 보드게임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비상 속에서 이성을 찾고 잡다한 현상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해. 이러한 현상들을 하나씩 해치워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되돌려 놓기만 하면 돼. 터치하면 현상이 보이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치하면 현상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상이 곧 우리를 방해할 예정이니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턴이 시작될 때마다 여러 개의 기억 주사위를 던질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터치해 이번 턴에 사용하는 기억 주사위를 잠그세요. 기억 주사위로 대응하세요. 사용할 때마다 일정 수량의 기억 주사위를 사용해야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어디서 해봤는데? 주사위 이제 몇 개 딱 땡땡딱 채워가지고 하는 거? 근데 기억이 안 나네. 어떤 게임인지? 기억 주사위를 별도로 추가하면 대응 카드의 위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터치에 맞아 야추 다이스도 있고 다이시 던전. 맞아 비슷한 방식이네 그거랑.
여기 방어. 신기한 빛. 그 약간 로그라이크 게임 중에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거랑. 행운의 주사의 결과가 나왔지만 같은 세금 포인트는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기억 주사위를 원하는 수량만큼 다시 던질 수 있습니다. 다시 던지고 싶은. 오호. 패시브 스킬, 액티브 스킬. 신비한 빛을 얻어가지고 액티브 스킬을 발동. 오, 아하. 이런 식으로. 아니, 실화인가요? 아!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2댐만 넣으면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2댐만 넣으면 되는데. 참넥. 오, 이제 저기 2명이에요? 1, 2, 2. 나쁘지 않은데? 신빛도 3개. 아하. 아, 이렇게. 나는 방어 따위 하지 않는다. 나는 방어 따위 하지 않는다. 아! 서순 이슈! 서순 이슈! 서순 이슈! 아 근데 턴 끝난다고 안 없어지는구나. 어허. 다행이다. 좋았어. 이것만 좀 숫자가 불만이니까 다시 돌려볼까요? 그냥 하자. 굿. 주사위 하나가 테이블 위에 나타났다. 약간 마모된 검은색 20면 주사위는 무작위성과 운명을 상징했다. 외로운 죄수가 이 주사위를 가지고 놀자 감방도 그의 호흡에 따라 살짝 흔들렸다. 어쩌면 이걸 반박불가 보드게임에 사용할 수도 있겠어. 전화 너머에서 던지는 질문에 답할 때도. 무작위성과 유심론이 넘치는 수수께끼는 끝없이 변화나는 주사위와 딱 맞지. 근데 사람이 그냥 카밀라에 비 얻었다고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사위를 얻은 건가? 이 보드게임은 누가 진행할 거지? 시인, 철학자, 아니면 새로운 보드게임 플레이어? RGPT. 선생님, 믿어지시나요?
벌써 21분 40초나 지났는데 통화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선생님께서는 선량하고 자상한 신사이자 진정한 보드게임 많이 하세요. 우크바르 회사는 이미 사람들의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고 언젠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점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전화로 모두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도와주고 있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우크바르처럼 글로벌 기업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저는 매일 그 불타는 다리를 건너야 하거든요. 마치 그거야? 아이언맨 회사야? 본론으로 돌아가죠, 선생님. 혹시 취미가 있으시나요? 아니면 걱정되는 일이라든가 말이에요. 답은 유일하고도 무한해. 제게 물으신다면 통화하는 건 당연히 제 취미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제가 가장 잘하는 걸로 취미와 비교할 수는 없죠. 저는 언어 속의 역설, 이야기의 진실성을 연구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만족도 조사를? 그리고 심리학, 가상에 관한 책도 좋아하죠. 어쩌면 처음에 회사에서 저를 만족도 조사원으로 배정한 것도 그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미안해. 다만 요즘은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요. 우크바르는 사람이 많은 것들을 잊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마도술인지 유심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잊어버린 번호를 하나 찾고 있는데 자세히 말하자면 어떤 여성분의 번호예요. 그 번호를 혹시 레콜레타 번호니? 날이면 날마다 그녀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아요. 그 불타는 다리를 건널 때마다 전류의 소음이 갈수록 귀를 찔러왔다. 괴이한 정막 속에서 죄수는 낯선 세계로부터 온 메아리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노라예요. 저는 지금 집에 없어요. 아마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너무 급한 일은 오비스에게 전원을 부탁해주세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제게 전달될 거예요. 알림음이 울린 후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삐! 응답기의 메시지. 스페인어 억양.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어권 아르헨티나, 멕시코, 과테말라, 페루, 칠레,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쿠바,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 지역의 모든 번호를 전화해보면 그 번호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고마워요 RGPT! 정말 유용한 정답이네요. 미쳤나봐 진짜. 이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선생님이라면 이해하시죠? 매일 이 관 같은 전화부스 안에서 이런 생각이 쉴 새 없이 떠올라요. 그녀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지금 무사할까? 진짜 어떻게 답변이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을 게 분명해요. 어쩌면 엉망진창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를 돕고 싶어요. 어쩌면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너무 끔찍한 거겠죠. 이전의 일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이건 최악의 상황이고 단순히 제가 일로 만나게 된 고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다시 확인해보고 싶어요. 아니 만족도 조사하려고 전화해가지고 지금 상담하고 있는 거야? 전화를 거는 건 제가 가장 잘하는 거니 네, 계속 걸어볼 생각이에요. 제가 우크바르에 있는 한 제가 모든 무작위 번호를 다시 한번 걸어볼 때까지. 선생님의 말씀이 맞아요. 저는 그녀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뭐지? 진짜 뭐지?
국제전압의 당신. 날카롭대. 가라! 숑. 아, 급진작 치료가 진단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안 다니면 끝나죠? 머리를 오목하게 만드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전두엽 절제인가 본데? 신경통이 풀 수 없는 저주처럼 감방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남자를 휘감고 있었다. 너도 알아차렸지. 벨소리가 울리기 전까지 저 전화기는 이 방에 존재하지 않았어. 저건 갑자기 나타난 거야. 그리고 지옥에서 설문조사 전화가 왔지. 지옥? 그는 단순히 우리를 놀리는 것뿐이니 그 정도는 문제라고 할 수도 없어. 그건 철학, 과학, 역사학뿐만 아니라 예술이나 사회 현실과도 관련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정말 지옥에서 걸어온 전화일 리가 없잖아? 노이로제가 발작한 거 아닐까? 파라켈수스 걔 아니야, 그 화학자? 우리의 기억이 뒤섞였을 뿐일 거야. 기억의 구멍은 때때로 혼란의 폐해가 되어버리곤 하니까. 아, 왜 알고 있냐고요? 페고에서 서번트로 나와서요. 그러니 이곳은 현실이 아니라 과잉기억증이 구축한 환상의 공간이라는 걸 추론할 수 있어. 어떤 대화가 다른 대화와 합쳐지면서 참신하고 당혹스러운 이야기가 된 거겠지. 현실의 단서는 언제나 이래. 수없이 많은 가닥으로 이루어진 거미줄처럼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관연성을 지니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의 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잖아. 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곳에는 훌륭한 의사가 많으니 치료는 얼마든지 가능해. 약을 함부로 먹어봤자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을 뿐이야. 시간이 얼마 없어. 파라켈수스, 귀중한 시간을 우리 자신에게 낭비해서는 안 돼. 헉스. 장미가 잿더미 속에서 살아나는 걸 직접 보고 싶다면 적어도 그것이 피어날 때까지 기다릴 정도의 인내심이 있어야지. 디테일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 한 알의 먼지조차도 영생의 샘물 정제가 실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모든 중력이 불꽃, 시험관이 단 한 치 오차도 없이 있어야 할 곳에 완벽히 있어야 해. 아, 이게 진짜 지금 뇌 속인 거야? 하지만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지, 안 그래? 넌 우리 중에서도 가장 성공에 가까운 사람이야. 위대한 연금술사. 모두가 널 존경하고 네 의견을 따르고 있는데 설마 이제 너까지 알레프처럼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 그럴 리가. 난 단지 우리가 매일 이런 끝없는 디테일에 얽매여 있으니 지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이 길을 걸어온 지 벌써 몇 해나 됐어. 그 영생의 샘물로 키운 장미가 본래 형태를 유지한 지도 벌써 1000일이 넘었지만 우리는 그게 내일도 살아있을지는 영원히 예측할 수 없을 거야. 난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 이제 남은 건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뿐이야. 삐빅 삐삐빅. 단조로운 알림음. 어두운 방에서 낡은 스크린 하나가 켜졌다. 알림음이 끊임없이 울리면서 미약한 진동이 정체된 공기를 통해 퍼져나갔다. 유리덮개 안 장미에 쪼그라든 꽃잎 하나가 진동의 영향으로 떨어졌다. 남자는 손을 들어 올려 오랫동안 새로운 메시지가 오지 않은 대화창을 열었다. 돌아왔네. 우리는 이미 느꼈다. 아직 부족하다. 지금의 이론과 지식으로는 아직 멀었다. 더 많은 책, 더 많은 진리, 더 많은 현실이 필요하다. 아하.
안돼, 딥러닝 그만해. 이랬다가는 모델이 망가져버린다고. 이 육체에 있어서 기억을 정리하는 건 번잡한 일인데 하나의 인격이 다른 인격과 교대해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 일을 처리합니다. 패시브 스킬, 연상의 스킬. 모든 신비한 빛의 소매 사용할 수 갱신? 아하. 이 시전 횟수를 이 신비한 빛으로 다시 할 수 있다는 거구나. 꾸진데? 교도소 의사보다? 비좁은 스크린 공간 안에 새로운 메시지가 계속해서 떠올랐는데 그건 마치 대화 상대와의 의사를 무시하는 짜증나는 온라인 이웃 같았다. 정말 이상해. 너든 둘의 대화든 1년이나 잠적한 대화 상대에게 돌아왔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3분 전까지 채팅을 나누던 것도 아닌데. 넌 시간관념이 전혀 없는 녀석인 게 분명해. 뛰어난 관찰 능력을 갖추지 않아도 죄수는 스크린 너머의 언어학자가 전에 대화했던 상대와 다르다는 걸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넌 언어학자가 아니군. 물론이지. 난 루트비. 언어학자가 아니야. 로렌츠 버터플라이라고 불러줘. 이런 게 너에게 의미가 있다면 말이야. 그래, 로렌츠 버터플라이. 하는 머릿속에서 상대 이름을 흔쾌히 바꿨다. 그러니까 그 언어학자가 실종됐다는 거야? 어느 날 영혼 없는 몸과 골칫덩이들을 남기고 사라져버렸어. 그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일이 좀 있었어. 아주 많은 일이. 지금은 모두가 그를 찾고 있어. 그가 돌아와 망할 자리를 맡아주기를 바라고 있지. 지금 완전 엉망이거든. 그러니까 너도 그를 찾고 싶다는 거네. 그건 너무 좋게 해석하는 것 같네. 하지만 부정하진 않겠어. 행동만 따지자면 확실히 그게 맞으니까. 하지만 목적을 따지자면 더 자세히 말하자면 난 지금 오래 방치된 사무실에 있어. 과정은 중요하지 않으니 어느 과학연구기관의 보안 요원이 부주의한 덕분이라고만 말해두지. 이 사무실에는 의미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더라고. 이 언어학자의 구식 3-3바 X6 모델 컴퓨터 외에는 말이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걸 여느라 꽤 고생했지. 그래서 내가 전부터 미세입자로 재려는 용을 수지는 버려야 하는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한 건데 말이야. 이런 건 그 어떤 전자제품에도 사용되어서는 안 돼. 지금은 이끌려온 크리터가 회로기판을 모두 점령해버렸어. 이 컴퓨터는 언어학자처럼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는 고전공이로 가득 차 있어. 아무튼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아직 작동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나 다름없긴 해. 라플라스, 로렌츠, 도드, 강도, 연구원, 마도학, 언어학자, 이 단어들이 그 어떤 윤리적 의미도 없이 재수의 머릿속에서 배열되고 조합됐지만 유효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이 안에는 원격 연락 프로그램밖에 없더라. 빌어먹을 정도로 깨끗해. 그런데 놀라운 건 프로그램이 여전히 작동 중이라는 거지. 게다가 연락창에는 채팅 대상이 단 한 명밖에 없어. 난 언어학자로부터 네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 알레프. 하지만 너의 채팅 기록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 2004년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는 애매한 전치사 하나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메시지를 3,000통이나 주고받았더라고. 아,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다. RGPT
지금까지의 대화를 읽고 프롬포트를 초기화해줘. 그리고 2005년 3월에서 7월까지는 휴일 언어의 존재 가능성에 관한 변론을 4개월이나 반복했더라. 그 기간에 주고받은 메시지가 총 120만 자에 달해. 살짝 편집만 해도 온 세상을 놀라게 할 논문이 하나 나오겠던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넌 스크린 너머에서 사는 유령이자 언어학자의 상상 속 친구 같아. 그래서 넌 라플라스의 비밀 멤버이자 언어학자의 절친한 친구인 거지? 아니, 난 라플라스에 가입하지 않았어. 그리고 친구인지 묻는다면 그건 언어학자에 따르겠지. 난 단지 언어학자와 가끔 질문에 관해 연구 토론한 것뿐이니까. 친구라는 단어에 대해 예민할 정도로 거부감을 보이네. 괜찮아. 루트비가 인간관계로 좌절하는 걸 보는 건 즐거운 일이거든. 그러니까 넌 라플라스의 전속 자문가라는 거네. 규정을 어긴 정원의 멤버라니. 난 라플라스... 아니? 언어학자라고 말해야 하나? 난 그의 질문에만 답하는 건 아니야. 모든 사람의 질문에 답한다고 암시하는 거야? 그 다음은 너무 거만한 거 아니야, 알레프? 설마 넌 작동 중인 프로그램인 거야? RGPT가 맞긴 하지. 오래된 컴퓨터 속에? 오, 이거야말로 이 골동품의 비밀일지도 모르겠네. 아니, 난 언어학자의 프로그램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성실하게 답해주다니 고마워, 알레프. 비록 난 더 곤혹스러워졌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프로그램보다도 더 단순한 네 대답 패턴이 점점 이해되는 것 같아. 이제 질문을 바꿀게. 와, 진짜 질문을 바꾼다면서 왜 어째서? 오. 아니, 공격 다이스 왜 이렇게 짜? 엉엉엉엉. 좋았어. 아, 신비도 안 먹었나? 이런 느낌으로 굴리는 거구나. 아야, 일 부족한 거 열받네. 책 2권이 눈앞에 거친 목재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한 권은 어휘와 정신현상, 빈초판 1921년이고 나머지 한 권은 부호체계의 구조 분석, 철학명제 선집 1918년이었다. 페이지는 이미 누렇게 변했는데 표지에는 곧 떨어질 듯한 쪽지가 붙어 있었다. 친구, 알레프에게, 루트비로부터. 2권의 책은 정확한 20도 협각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이해받고 이용할 수 있는 철학 기반을 구축했다. 질문은 간단하고 복잡한 걸로 나뉘지 않아. 질문은 질문일 뿐이니까. 그리고 모든 질문에는 반드시 답이 있지. 그 답들은 모두 한계 초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런가? 내가 취미로 작은 부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 덕분에 기이한 일들을 많이 접해봤거든. 그런데 스크린 속에 알고 있는 거라면 모두 답하는 채팅창들아니
이건 내가 평생 봐온 가장 이상한 일 중에서도 3위권에 들겠어. 알프 다음 주 로또 1등 번호 알려줘. 2위는 사회에서 사라진 어느 마도학자야. 수년 전에 룩셈부르크에서 한 마도학자를 아니 연구했을 때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일인데 어떤 저주가 발동해서 모두가 그를 잊어버린 거였어. 그 때문에 내 연구도 의미를 잃고 말았지. 내가 원래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연구 목표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거니 양해해줬으면 해. 그러면 무미건조한 부업이 재미있어지거든. 그리고 1위는 1999년에 일어난 일이야.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철학 수업을 참가하는데 단상 위에 3마리 교수가 갑자기 철학 교수는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직업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케임브리지를 관둬서 내 연구도 강제로 중단되고 말았지. 도둑, 킬러, 반사회성 인격, 라플라스, 로렌츠. 머릿속을 떠돌던 키월드가 점차 명확해지면서 죄수는 마침내 결론을 냈다. 넌 범죄 추론에 능한 킬러로군. 그리고 언어학자는 네 목표 중 한 명이겠지. 언어학자의 행방을 알고 싶어? 미안하게 됐지만 지금은 답을 줄 수 없어. 네 정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정을 모르기 때문이야. 아 미쳤네 진짜. 놀랄만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왜 그에게 솔직히 털어놓은 걸까? 어쩌면 그가 프로그램보다도 무해한 채팅 대상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조급해할 것 없어 알레프. 대상이 연구자든 킬러든 현실의 당사는 언제나 수없이 많은 가닥으로 이루어지는 거미줄처럼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단서의 징조일지도 몰라. 질문을 바꿔볼까? 그러니까 너와 언어학자가 전에 있던 연구에 대해 들려줘. 두 천재가 부딪혀 어떤 원시별이 생겨났는지 알아보자고. 언어학자와 난, 정확히 말하자면 이상주의자는 완벽한 언어 모델을 만들고자 했어. 이 세상에 완벽한 언어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한글? 한글? 언어? 어떤 언어는 보편적으로 더 아름다운 발음을 가졌다고 여겨지고 어떤 언어는 소통의 면에서 더 뛰어나가다고 여겨지곤 했지만 알려진 언어 중에서 어떤 언어가 완벽한지는 판단할 수 없어. 하지만 이상주의자는 모호하지 않으면서 명확하고 범위가 확실한 언어를 만들고자 했지. 우리 이상주의자와 언어학자의 의견이 일치한 거야. 언어학자는 의미를 정확하게 묘사하면 미래 형이상학의 진정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완성되면 본세기 이래로 수많은 회의적 논조와 경험 분야에서 일어나는 평이한 모순을 없앨 수 있을 거라 했어. 둘 다 자신이 보는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너희들이 왜 그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지 이제 알겠네. 하지만 누가 온다. 그 완벽한 언어 모델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 안에 언어학자의 실종에 관한 더 많은 단서가 있을 게 분명하니까. 반드시 거미줄 같은 글자가 죄수의 시야 속에서 점차 비틀리고 변형했다. 그것들이 펼쳐지고 그것들의 논의가 세계를 구축하면서 본 적 없는 장면을 죄수에게 보여줬다. 먼지 쌓인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보안 요원이 쳐들어왔다. 당신은 누구죠?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2층은 폐쇄되었을 텐데요. 지나가다가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온 거야. 솔직히 이건 전적으로 너희들이 부주의해서거든. 손에 든 금지 물품을 내려놓으시죠. 라플라스 과학연구소 안전관리조례 부록 3 제68조를 위반했으니 당신을 잠깐! 이건 골동품이나 다름없으니 조심해야 해. 회로기판의 생태균형을 유지해야. 젠장! 너 때문에 그 안에 사는 그리터가 놀랐잖아. 사방에서 쏟아져 나온 크리터에 의해 컴퓨터에 쇼트가 발생했다. 불꽃이 수많은 자료에 불을 붙이자 먼지 투성인 사무실에 파멸적인 화재가 발생했다. 루트비가 정말로 죽었기를 바라야지. 나는 알레프. 지금 채팅 중. 나에게 한 말이 아니군.
제발. 오. 이렇게 올릴 수 있구나. 아, 이제는 또 락이 걸려있네. 아니? 빠르게 리셋하고. 오 예. 아, 잠겼어? 아니. 아! 예열이 너무 느린데? 아이 정말. 아, 이거 약간 서순이 잘못된 것 같아. 아, 이번엔 못 불리네. 갑작! 짜릿. 애벌레. 이번엔 멀리니까. 상대의 기능이 오프라인으로 표시됐다. 그것은 두 번 다시 켜지지 않을 것이다. 불이 났어요. 난 과학연구소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게 좋아. 그들은 성격이 제각각이어서 재밌거든. 친구? 재밌다고? 그녀는 과학연구기관에 치밀하게 숨어든 반사회적 인물이야. 넌 그게 재밌다는 거야? 그녀는 타인을 분석하는 걸 재미로 삼은 냉혈한 킬러야. 지금 그녀는 목표의 실종을 얻고 좌절을 겪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라고. 이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우리 밑에 있는 카밀라 교도소야말로 마도학자 범죄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곳이지. 기회가 된다면 그 킬러를 초대하겠어. 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연구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걸 수도 있잖아. 말 속에 담긴 부정적인 정보를 깊이 파고들어 확대 해석해서는 안 돼. 일상 언어 속의 단어 자체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언어의 논리 자체에 대한 분석은 세상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쓸 수 있어. 너도 언어학자의 영향을 받은 것 같네. 그 견해는 확실히 매력적이긴 해. 우리가 줄곧 추구해오고 있는 한계 초월이야말로 세상의 본질과 관련 있는 게 아닐까? 언어학자는 언어가 명제의 총합이고 세상은 사실의 총합이며 명제와 사실은 1대1로 대응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했어. 아, 1대1 대응해야 돼? 이건 세상의 본질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세상의 본질이 존재한다. 1대1 대응. 그리고 우리는 언어로 이러한 본질을 드러낼 수 있지. 이 세상에 본질 같은 건 없어.
우리가 추구하는 한계 초월은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난 그런 견해에는 관심 없어. 어느 정도 이해에 관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멀린 그 젊은 작가의 소설을 비판하는 거 같네?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 소설을 끝까지 읽은 건 인정해야 하지 않겠어? 그건 알레프야. 네 말에 따르면 우리 모두 알레프의 사회적 신분 중 하나일 뿐이잖아. 우리가 곧 알레프야. 너의 말재주는 높이서 하지만 나를 공격하는 데 쓰지 말았으면 좋겠군. 그보다 너의 이론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쏘는 게 어때, 자이르? 네 단면의 동전은 찾았어? 그니까 되게 현학적이야, 이번 챕터가.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변증법적 시각으로만 볼 수 있는, 모두의 눈에 다르게 보이는 그 동전들 말이야. 언제부터 한계 초월이 모든 현실로부터 조망치는 존재가 됐지? 내 답은 아직이야. 하지만 이건 내 개인적 성격이나 관심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난 그 동전을 차단할 거지만 그건 분명 무심코 지나가는, 의도적으로 추구할 때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일 거야.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그것이 내 정체성의 일부가 되도록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뿐이야. 치칙 치칙. 난잡한 전율, 무의미한 변론이 끊겼다. 죄수는 현실과 환상을 구별할 수 없는 공간에서 마도학 무늬가 가득 새겨진 검은 라디오를 들어올렸다. 그는 다이얼을 돌리며 라디오 신호를 찾았다. 다음 채널. 정말 좋은 느낌이야. 안 그래? 이에 빠져들어보자. 이번엔 이상주의자. 이상주의자는 모든 것을 망라하니 언어를 추구합니다. 그는 일반 기억 주사위를 원하는 유형의 만능 주사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어허. 아? 오 마이 갓. 그냥 쏴. 아, 실수로 돌린다는 걸. 아, 이것도 금지네. 진짜 아머가 제일 쓸모가 없는 듯? 아, 그만 좀요. 아! on the way in the 진짜 개시 느낌이구나, 이상주의자가. 만능 주사위로 못 써요? 빵. 상냥한 여성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전해졌는데 코일 속에서 점점 실제 소리를 잃고 왜곡돼 구별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사랑하는 마도학자 청취자 여러분, 고통받는 자의 의지를 받드는 여러분, 그리고 가면의 신도 여러분, 여기는 재건의 손의 페남 라디오입니다. 마도학 강제를 잠깐 주입하기만 하면 우리는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음이 섞여 들려왔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광기의 클래식 음악, 나쁜 소식으로 가득한 뉴스 프로그램, 개인의 색채로 서술 주제를 죽여버린 문학 평론, 유행하는 비극 라디오 드라마, 모든 내용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우리 글로잉 페남 라디오가 맥머도 항구에서 여러분에게 최신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남극의 하루는
오늘도 변함없이 오로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빛의 강은 시대의 끝까지 하늘을 계속 뒤덮겠죠. 여러분이 지금 계신 도시의 날씨는 어떤가요? 폭풍우가 울부짖고 있나요? 아니면 태양이 떨어지고 있나요? 모두가 함께 보내는 지구에서의 마지막 밤이 기대되네요. 안녕 그레이스 씨. 나 대신 전도자에게 진심 어린 안부 전해줘. 라디오 너머에서 맡을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한 숨이 내뱉어졌다. 옅고도 가쁜 숨의 주파수는 분당 106 이하였다. 우스아이아의 청취자분과 전화가 연결됐네요. 글로잉 페남 라디오는 충실하고 광범위한 청취자를 보유하고 있죠. 로스앤젤레스에서 상파울루까지, 치소스에서 우스아이아까지 우리의 라디오 드라마는 수많은 마도학자 청취자분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인간이 아닌가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당신은 분명 특별한 사람인 거겠죠. 수년 전에 포겟미나 씨와 영생의 샘물 연구로 조금 교류했을 뿐이야. 난 특별하지 않아. 이곳에 갇혀있는 죄수에 불과해. 그레이스 씨, 네 질문에 사실대로 답해줄게. 네가 필요하다면. 청취자분께서는 분명 본 라디오의 최고 청취자일 거예요. 어? 여기서 그레이스가 나오네? 떠덩 떠덩 떠. 와우. 진짜 개사기인데? 개시 심이 변할 때마다 행동하는 거랑 비슷하잖아. 그쵸? 신기한 빛두배. 라디오 진행자는 많은 사람과 닮은 얼굴을 지녔다. 근데 레콜레타 개인스보다는 훨씬 파악하기 쉬운 것 같은데. 나 처음만 그런가요? 케일라, 그레이스, 세실리, 노이만. 누구든 될 수 있는 그녀는 어둠 속에 숨은 하얀 불나방이자 개성없는 존재였다. 그레이스가 맞나봐. 어둠 속에 숨은 하얀 불나방이자 개성없는 존재였다. 이러는 거 보면은 나방은 그레이스가 맞나봐요. 그쵸? 거울 속에 존재하는 동료들은 노래하는 듯한 탄식과 무시하는 코웃음을 내뱉었다. 이렇게 어떻게 비슷하지?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지? 잊을 수 없는 자와 잊어야 하는 자, 천엘리아화의 매호,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비밀, 고통스럽고 슬픈 환상증. 그래서 과잉기억증이 축복이 아닌 풀 수 없는 저주라는 거야. 이야기는 199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되어 주인공 세실리는 젊고 무지한 여자아이였죠. 18살에서 22살 정도
저지작센 억양, 귀에서 진실을 숨기는 검은 얼굴 우릉구 안에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걸 고려하면 주인공이 블룸의 나무에서 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출구를 찾는데 급급한 마도학자는 사상과 권력의 유령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마도학자를 널리 비추는 햇빛 아래로 가고 싶었어요. 알레프 목소리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다시 읽어야겠다. 출구를 찾는데 급급한 마도학자는 사상과 권력의 유령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마도학자를 널리 비추는 햇빛 아래로 가고 싶었어요. 그녀는 좋은 곳을 알았거든요. 열린 마음으로 마도학자를 포용하는 곳을 말이에요. 재건의 손은 말하는 거군. 밀교의 아이, 이단의 비호자, 열광적인 마도학 신도. 그들은 시대의 정어리 떼처럼 출렁이는 모든 곳에서 회유했죠. 네, 그들은 남겨진 물고기조차도 받아들였어요. 그녀가 두려워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물고기 떼에 받아들여졌어요. 그녀는 사명을 위해 케일라가 되고 그레이스가 되고 노이만이 되고 세실리가 됐죠. 나무줄기에 모든 새로운 잎이 잘리고 새로운 가지가 접붙여졌어요. 그녀는 자신이 누군지 모르게 됐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모두가 나무의 본래 모습을 잊어버릴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사람이 되는 걸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그레이스의 본 모습, 원래 모습, 진짜 원초의 모습을 잊어버렸나 보네? 라디오 너머에서 수많은 사람이 속삭이는 것처럼 소음이 끝없이 들려왔다. 이번 주 월요일에 발행된 우스아이아 타임스에 실린 프리브리지오 침몰 사건에 따르면 배에서 조개 껍데기 장식을 몸에 단 섬 주민을 여러 명 목격했다는 생존자가 있다고 해요. 이로 인해 사람은 누쿠타이오 사람 일부가 고향을 떠나기로 했다는 걸 믿게 됐죠. 해당 신문의 기자 루이는 이렇게 평론했죠.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알 수 없다. 현대 문명을 포용하려는 걸 수도 있고 누군가가 서쪽 끝에 영생의 강이 있다고 알린 걸 수도 있다. 난 모습을 드러낸 그들의 기뻐 날뛰었지만 아쉽게도 그들은 돈이 트기 전에 세상을 떠나버렸다. 흐느끼는 듯한 탄식이 들려왔다. 젊은 여자는 슬픔에 규칙적으로 호흡할 뿐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결국 사람들을 뒤흔든 이 사고는 비극으로 끝났죠. 이 모든 것은 단지 조개 껍데기 하나를 위해서였어요. 근데 이놈의 조개 껍데기가 대체 뭐길래 이런 짓을. 신비한 빛 2배. 근데 더 많은 진리가 우선 아니야? 띠용. 이식을 할 때 에너지 그릇 같은. 아하. 이상 복사를 하고 이거를 하고 이상 복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약간 영혼을 불러오는 매개체 같은 에너지 매개체? 같은 걸로 쓰려는 걸까요? 안 돼.
신비한 빛 주사위는 귀한 거라고. 그래서 그 에너지로 아르카나를 불러오려고 하는구나. 남부고속도로. 이상주의자는 정신이 팔린 것처럼 재생 버튼을 눌렀지만 비정상적이고 혼란스러운 라디오 방송은 이미 끝나버려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카밀라 파놉티콘에 물어보면 반드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명성이 은밀하게 퍼지고 있어. 난 이 전화 너머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 궁지에 몰린 사람들, 선망을 품은 사람들, 수수께끼에 뒤덮인 사람들. 그들은 각종 기괴하고도 기묘한 방식으로 이곳에 연락을 취해 질문을 던지고 자신만의 답을 찾으며 이상하고도 혼란으로 가득한 인생을 보내고 있어. 설마 이런 열정과 원한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니겠지?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게 날 헤매게 해. 난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군. 우리는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썼어, 이상주의자. 네가 처음에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기억하기나 해? 당연히 기억하지. 나의 장편씨. 잊을 리가 없잖아. 이상주의자는 당황하며 감방 안을 황급히 두리번거렸다. 설마 잊어버렸나? 그리고 마침내 벽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작은 균열을 찾아냈다. 이에 무너질 듯한 벽을 영원사라고 부르게 했어. 이 안에는 무한한 시의 정치가 담겨있어. 그야말로 장편시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지. 이것의 아름다운 전환점에서 슬픔을 느낄 수 있어. 벽의 균열은 매일 새롭게 뻗어져 나가지. 그래서 네가 그 시를 계속 완성하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야. 슬픔이 끝없이 구불구불 뻗어져 나가는 시를 정확하고 우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발명해야 해. 모든 것을 망라하면 절대 모호하지 않은 언어를 말이야. 그 언어는 이념화된 추상화된 개념이 아닌 순수하고 정확하고 본질을 나타낼 거야. 그리고 모든 예술가와 시인을 해방하는 창조 언어가 되겠지. 네가 전에 언어학자와 계속 이야기했던 게 그거잖아. 완벽한 언어를 창조하는 거. 맞아. 하지만 언어학자가 사라지면서 언어 연구 개발이 정체되고 말았어. 난 그를 모르고 그도 자신을 완벽히 알지 못하는 게 전하의 바로 나쁜 점이지. 그래도 괜찮아. 여전히 새로운 시도를 한 중이거든. 예를 들어 교도소의 문학협회 회원들이 다 같이 모두를 나타내는 장편 시를 쓰는 거라던가, 모든 언어를 모아 서장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거라든가, 정기적으로 문학 살롱을 열어 문학의 미궁 속에서 출구를 찾는다던가 말이야. 하지만 그 첫 시는 여전히 네 머릿속에서만 존재하잖아? 그리고 넌 그 중에 한 단어조차도 써내지 못하고 있지. 넌 그 문학의 미궁에서 길을 잃어버렸어. 끝없는 탐색 중에 길을 잃어 너 자신의 이름까지 잊어버렸지. 이상주의자. 넌 대체 누구지? 시인, 작가, 이념의 선구자가 그 슬픈 균열을 멍하니 쳐다봤다. 난 누구지? 전화 받아주세요. 외부 세계로부터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것들은 끝이 없었다. 이 전화를 받아 끝없는 현실과 상대 사이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자신을 잊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우리는 아직도 한계 초월에 닿지 못한 거지? 왜 그 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보지 못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된다. 설마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한 걸까? 설마 말할 수 없는 것은 영원히 침묵을 유지해야 하는 걸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멈춰야 하지? 자이르. 진짜 아니 인격이 몇 개냐고요. 아이 짜이.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네. 파라켈수스, 이상주의자, 멀린, 알레프, 자이르. 어허. 바람이 울부짖었다. 아타카마 고원에서 쏟아지는 바람이 도로 옆의 사막을 세차게 스쳐 지나갔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정말 연결되다니. 끊지 말아주세요. 제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들으면 절대 믿지 못할걸요? 지금 저희는 낯선 도로에서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주변이 어떤지 설명해야겠네요. 모래 언덕. 끝없는 모래 언덕이 펼쳐지는데 마을도 교회도 보이지 않아요. 한국이었으면 바로 보였을 텐데 있는 건 사막에 반쯤 뒤덮인 도로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모래 언덕 뒤에는 늑대가 숨어 있어요. 선인장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멀지 않은 곳에 도로 표지판이 있네요. 위에는 남부고속도로라고 쓰여 있어요. 이곳은 남부고속도로인가봐요. 망할! 안토파가스타에 그렇게 오래 머물렀지만 그런 고속도로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외에는 전화부스가 하나 있죠.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것도 없는 도로에 전화부스 하나만 있다니. 하지만 우리의 생명줄이 되었죠. 제가 기억하는 여러 번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구조요청, 트레일러, 출판사, 대학, 은행. 하지만 연결되는 전화가 없었죠. 정말 미칠 것 같았다니까요. 이 전화부스가 장식이라고 생각해 절망에 빠진 순간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보게 된 거예요. 정말 기묘한 우연이지 않나요? 제 차의 뒷좌석에 둔 투고 원고 뒤에 쓰여 있었어요. 레콜레타인가? 레콜레타 건가? 그리고 번호 옆에는 어떤 질문이든 답해준다는 메모가 휘갈게 쓰여 있었죠. 아니면 레콜레타가 아닐 수도 있고 절망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기이한 예감이나 감정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전화를 걸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연결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줄 알았어요. 안녕. 저는 문화평론가라고 불러주세요. 제 출판사 종로가 저를 놀리기 위해 붙인 별명이에요.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일을 고집하는 문학을 모욕하는 바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전 이미 발명을 받아들였어요. 제가 이 일을 오래전에 받아들인 것처럼요. 제가 아직 말 안 했죠? 저는 엔젤스홈 출판사의 편집자예요. 엔젤스홈 출판사. 잊혀진 까마귀, 초상. 어쩌면 저희 출판사의 책을 본 적 있을 수도 있겠네요. 편집자. 확실히 선생님께서는 아주 예리하시네요. 그게 바로 제가 남부고속도로에 발이 묶인 이유죠. 오늘은 제 친구 리치의 생일이거든요. 같이 보호구역을 돌아다니며 암석해안 간헐천, 산골짜기 플라밍고, 마을 등을 둘러보기로 했죠. 리치가 식민지 시기의 건물이라든가 무너진 사막마을 종교 역사, 자연경관, 기하학 같은 것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멋진 생일을 보낼 계획이었는데. 그러니까
정작 편집 전에 이렇게 그냥 한가하게 발이 묶여있네요. 그것으로 향하던 도중 차 뒷좌석에서 누락된 원고를 발견한 거예요. 이제 출판사에 보냈어야 하는 거였죠. 어제구나. 하지만 망할, 그게 차 뒷좌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출판사에 전달하기 위해 잠시 방향을 틀었어요. 원래 얼마 안 걸리는 건데 리치가 그걸 알아차리고 기분이 좀 나빠져서 싸우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도로에서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이곳에서 약 모르겠네요. 2시간? 3시간? 양쪽 모두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인데다 마을은 그림자조차도 보이지도 않고 차도 지나가지 않았거든요. 남북 고속도로라고 쓰여있는 표지판과 전화부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선생님! 세상의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모든 적군 처지. 주세 확인. 주주데이가 왔으면 잠금. 티슈 티슈 아랄라. 엄마? 슉슉슉. 안 돼! 안 돼! 어려워. 다시 던질 주사위를 선택하거나 결과를 확인하세요. 오 마이 갓. 주사위가요. 아 이거 3번 쓸 수 있구나. 역시 던져봐야 한다. 야. 아, 이거 한 번에 4개를 할 수 있는 거군요. 아, 바본가?
남은 주사위 다 기억하면 되잖아. 아이씨 진짜. 응. 아, 진짜 어렵다, 확실히. 축하! 와. 아, 111 에바예요. 아니, 흑흑흑. 아! 아니 미친. 나 바본가? 아하.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구나. 빨리 뒤져! 이게 맞다.
굿. 아 이거지. 원래는 양옆부터 먼저 땄어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바람, 소금산 사막, 끝없이 펼쳐지는 젓갈색, 끝이 없는 도로. 전 그들의 말처럼 정말 바보가 맞나봐요. 리치는 아까 저와 한바탕 싸우고 결국 참지 못해 저와 이차와 저를 버리고 혼자 사막이 깊은 곳으로 떠나버렸어요. 저는 해명할 기력도 없고 어디서부터 해명해야 할지도 몰라서 막지 못했죠. 저는 리치가 걱정될 뿐이에요. 사막은 안전한 곳이 아니니까요. 리치의 말대로 저는 무언가에 홀렸나봐요. 저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실릴지도 모르는 원고 하나 때문에 좋은 하루를 망쳐버렸어요. 전 심지어 그들이 무슨 내용을 쓴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원고들, 그 문학들, 이 일... 아킨 포르디는 왜 책의 사장에는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닌가요? 왜 그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카밀라 말은 왜 떠도는 귀신으로 가득하죠?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자와 대화하는 거죠? 점점 격양되는데 얘가? 피에르 메나르는 왜 돈키호테를 다시 썼죠? 어떻게 다른 사람과 완전히 똑같은 작품을 쓸 수 있는 거죠? 왜 뒤얽힌 대화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거죠? 플래시백! 끝없는 플래시백! 산티아고와 암브로시우스는 대체 어디서 대화를 나눈 거죠? 알려주세요, RFC. 대체 왜죠? RGPT 알려줘.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못 들었어요. 어쩌면 책의 이 모든 것은 아무 의미도 없을지도 몰라요. 사실 제가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요. 지금 출판사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예요.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들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이 시대에 한가로이 책을 읽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읽을 사람은 읽어. 이대로 가다가 안토파가스타 지부는 머지않아 도산하고 말 거예요. 전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심지어 이것들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걸요. 그들은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의미 없다면 그것들을 모두 버리는 게 적절한 선택일 수도 있어. 그런가요?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의 말씀이 맞아요. 해가 지면서 따뜻한 붉은 빛이 끝없는 사막을 뒤덮었다. 모니카는 우울한 얼굴로 승용차 옆에 기댄 채 양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우나봐. 가죽신이 모래를 밟는 발소리가 들려오자 모니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정말 미안해, 모니카. 너를 버리고 떠나서는 안 됐는데 모래 언덕 뒤에서 숨을 골라 이제 진정했어. 돌아가자. 네가 맞아. 지금 출판사로 돌아가도 늦지 않았어. 원고를 전하러 가자. 그래도 저녁 식사는 함께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넌 일자리를 잃지 않을 거야. 요즘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시기잖아. 아니,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건 나야. 출판사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모니카는 그녀를 한참 괴롭혔던 원고를 들어 올린 후 가차없이 찢어버렸다. 아니, 작가의 생명이... 잠깐, 모니카, 지금 뭐 하는 거야? 출판사 따위, 문학 따위 다 엿먹으라 해. 이것들은 신경 쓰지 말자. 오늘은 네 생일이잖아, 리지. 다
이 도로를 따라 계속 나아가자. 길을 잃고 이곳에서 계속 떠들고 하늘이 무너질 때까지 나아가도 상관없어. 이것 또한 낭만 아니겠어? 모니카, 하지만 출발하자. 너에게 잊을 수 없는 27살을 선물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 인생의 27살은 단 한 번뿐이니까. 고마워. 정말 최고의 생일 선물이야. 이날을 영원히 기억할게. 우리만의 하루를. 자동차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흩날리는 먼지가 모니카가 버린 원고를 휘말아 올리자 종이 조각이 바람에 따라 휘날려오며 글자가 드러났다. 아, 레콜레타 맞잖아. 이상적 가족의 발전과 쇠락. 레콜레타. 그리고 찢어진 원고와 뒤에 쓰인 신비로운 전화번호는 먼지가 가라앉으면서 결국 모두 붉은 머리에 뒤덮였다. 빨간색 승용차가 미지의 도로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 지평선의 끝으로 사라졌다. 하참네 진짜. 알레프 이거 맞아? 감방의 전화는 언제든지 다시 울릴 수 있습니다. 그것들에는 끝이 없습니다. 아하, 그것을 이어받으세요. 이거를 한번 해야 되는 건가 본데? 이상주의자가 좀 사기지 않아? 이거는 한 번 정도 해야 되니까. 난난난난 I like it. 어? 보상 때문이라면 최소 3번은 완료해야 된다고? 우리 시간 많아. 왜냐면 그거 아세요? 마비노기 모바일이 점검이 오전 6시로 바뀌었다는 소리입니다. 개발자들 어떡하냐 진짜. 안돼, 쉴드 그런 거 받지 말아줘. 아, 이 랜덤이구나. 오늘은 항상 제가 하고 싶은 머리 스타일 하니까 오늘은 장발을 좀 다른 인격 스타일, 다른 인격 것도 오는구나. 바보야.
아 이게 좀 이게 효율이 더 좋은데?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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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자가 우선인 게 맞네. 아, 그 스킬셋 그대로 가져오지는 않는 거군요. 음흠.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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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우. 이게 최대 요율이지. 이거 미니게임 치고 꽤 재밌는 것 같아요. 어잉. 오, 업적을 아이? 에? 리롤하면 때려요? 미쳤네 진짜. 행동하면 때리네. 아, 던질 때 무려 힘이 늘었어. 말도 안 돼. 아파. 존나 아파. 왓? 죽었다. 오잉? I'm this. I'm this. 아,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러면 알레프 개인 스토리였습니다.